인류 선사 시대의 광대한 영역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현대의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에서 나타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천천히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불완전했다면 어떨까요?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와 함께 지구를 걸었던 다른 존재들 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할 지식, 기술, 문명을 소유했던 다른 존재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속삭임입니다. 조각입니다.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잊히기를 원했던 퍼즐 조각처럼 대륙 곳곳에 흩어진 증거들입니다. 데니스 오바인, 그 이름만으로도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림자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 DNA에 남아있는 유전적 흔적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동굴에서 발견된 뼈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능력들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들이 동물과 거의 다르지 않은 거칠고 원시적인 생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데니스 오바인이 우리의 교과서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진보했으며 훨씬 더 충격적인 존재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주류 과학이 대체로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의 편리한 가정과 불완전한 정보 아래에 묻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기술 발전, 그리고 문명 자체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류 선사 시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젊고 신비로웠던 시대로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 인간 종들이 지구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함께 살았고, 때로는 갈등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은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외단 지역인 데니소바 동굴에서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암석과 퇴적층을 조사하던 중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궁극적으로 다시 쓰게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였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손가락 뼈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조각 안에는 수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하여 분석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DNA는 인간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름 붙여진 적이 없는 미지의 인간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해가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만이 공존했다고 믿었습니다. 데니소바인의 발견은 최소한 3개의 인간종이 동시에 지구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여전히 얼마나 많이 알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후속 연구들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이 데니소바인의 DNA를 현대 인류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데니소바인과 이종교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 인류, 특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출신 사람들은 그들의 게놈에 데니소바인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데니소바인 유전 물질의 최대 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고 고립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깊은 미스터리가 됩니다. 우리는 데니소바인의 유해를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뼈 하나, 몇 개의 이빨,
몇몇 턱뼈 조각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물리적 증거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수십만 년 동안 살았고 우리 조상들과 성공적으로 이종교배했던 완전한 인간 종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는 수천 개의 네안데르탈인 유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유물, 도구,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니소바이는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대 인류 DNA에 박힌 그들의 유전적 특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부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무엇인가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말살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희박한 물리적 기록은 주류 고고학이 데니소바인이 네안데르탈인보다 덜 발전했고 덜 창의적이며 덜 유능했다고 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유랑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적응력은 있었지만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증거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대 인류 안에 존재하는 데니소바인의 DNA는 오염이나 단순한 이종교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조심스럽게 통합되었으며 이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점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대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데니소바인 유전자들은 다양한 인류 집단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용인된 무작위 돌연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유익했습니다. 그것들은 보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고지대 적응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인류 중 일부인 티베트인들은 EPAS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형은 그들이 산소를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유전자는 현대 인류 조상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니소바인에게서 왔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수만 년 전 데니소바인과의 이종교배를 통해 이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대부분의 인간이 숨쉬기 힘들어하는 환경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적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데니소바인이 단지 현대 인류와 함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특화된 생태적 틈새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환경에서 현대 인류의 적응을 훨씬 뛰어넘는 적응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 생물학적으로 스스로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이점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줍니다. 데니소바인에 대해 아는 것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우리는 원시 유랑자 이야기와 모순되는 기술적 정교함의 증거를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의 고고학 유적지는 10만 년도 더 이전에 일어난 정교한 해상 항해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해상 항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그리고 유전적 증거는 그 시기에 데니소바인이 그 지역에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상당한 해양 거리를 건널 수 있는 선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류, 계절, 그리고 천체 항법에 대한 선진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이 위치한 알타이 산맥에서 우리는 정교한 도구 제작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뼈로 만든 도구들은 조심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도구의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기술의 정교화를 시사하는 도구들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니소바인이 원시적이라고 배웁니다.
화석 기록을 더 많이 조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통용되는 이야기와 맞지 않는 변칙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는 초기 인류의 추정되는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정교함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숙련도를 보여주는 뼈와 상아, 유물도 있습니다.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의 징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의 현재 교과서들은 이러한 진보를 아프리카에서 온 현대 인류의 것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물들이 현대 인류에 기록된 도래 이전에 나타납니다. 다른 경우에는 유전적 증거가 주로 데니소바인 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일치들은 고고학자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그들은 인류 우월주의의 깔끔한 이야기와 단순한 종 대체 서사에 도전합니다. 다양한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조각품들의 미스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인형들, 즉 명확한 실용적 목적은 없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탁월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정교하게 모양 잡힌 뼈와 상아 조각들입니다. 이것들은 현대 인류가 만들었을까요? 데니소바인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종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문화 교류를 통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에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시사합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적 역사 또한 완전히 다른 것을 밝혀냅니다. 고대 게놈에 대한 최근 분석은 데니소바인 자체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기후에 적응한 다양한 데니소바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티베트 인구에 물려준 유전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지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해안선과 섬에서 살며 번성하는 해양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북극 적응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원시 유랑자들의 단일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지리적 영역에 걸쳐 퍼져 있는 다양한 인구였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의 환경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인류와 이종교배하여 번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류 선사 시대에 대해 우리가 가정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그림입니다. 현대 인류가 발전과 문명의 유일한 건축가였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인간 종들이 다양한 수준의 정교함을 달성했던 세상을 봅니다. 각 종은 자신의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했습니다. 각 종은 전문화된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각 종은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한 느린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 세계 전역에서 데니소바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의 개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유전적 특징은 현대 인류 집단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지식은 사라지거나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은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잊혀졌을까요? 이것이 선사시대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의 조사를 더 깊이 이끄는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다양한 고고학 유적지의 증거는 데니소바인의 종말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학 연구는 데니소바인과 현대 인류 사이의 이종교배가 첫 접촉 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데니소바인의 혈통이 비정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순수한 데니소바인 혈통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현대 인류 집단과의 추가 혼합을 통해서였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종말은 온도와 해 수면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데니소바인이 적응했을 수도 있는 해안선은 수몰되었습니다. 사냥동물들은 이주했습니다. 숲은 확장되고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만으로는 유전적 멸종 패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인류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은 왜 쇠퇴했을까요? 데니소바인이 점차 사라진 곳에서 현대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우리가 학문적 맥락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 갈등, 그리고 한 인류 종이 다른 종에 의해 대체된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덕적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설명을 오랫동안 회피해 왔습니다. 데니소바인이 변화하는 기후에 단순히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현대 인류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체되거나 사냥되거나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보다 말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고고학적 기록은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한 도구 전통이 다른 것으로 갑자기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정착 패턴에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종종 새로운 영토로의 현대 인류의 도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평화로웠을까요? 증거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의 골격 유해는 때때로 폭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투사체 상처, 둔기 외상, 체계적인 갈등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데니소바인의 유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상 중 몇 개가 데니소바인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초기 현대 인류의 것이 몇 개였는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은 것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조차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멸종조차 우리에게는 대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보다 단순히 덜 성공적이었다는 가정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학은 또 다른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현대 인류 집단에 통합된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이었습니다. 특정 데니소바인 유전자는 우연이 아니라 이점으로 인해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데니소바인을 만난 현대 인류 집단 중에서 일부는 이종 교배에 참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배척보다는 이종 교배를 택했습니다. 일부는 데니소바인 유전학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일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데니소바인의 적응이 특정 환경에서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곳에서는 데니소바인 유전적 특징이 현대 인류 집단에서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기술들일까요? 어떤 이해일까요? 데니소바인이 증거가 시사하는 정교함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복잡한 지식 체계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를 만들고 천문학적 지식을 전수했으며 항해 및 자원 관리 방법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 지식 중 일부라도 살아남았을까요? 그것 중 일부라도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흡수한 현대 인류 집단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수 데니소바인 공동체가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답은 선사시대의 예술과 상징주의의 숨겨진 패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의 동굴에서 발견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데니소바인 유전적 영향이 가장 강했던 지역에서 집중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데니소바인으로부터 현대 인류에게 전해진 지식과 전통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전역의 고대 문화에 나타나는 특정 종교적 및 영적 개념이 데니소바인에게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데니소바인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철학적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창조하고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신념 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 사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데니스 오바인이 이러한 정교함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원시적이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예술과 어쩌면 종교를 창조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성공적으로 항해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원시적이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인류 역사의 변두리로 밀어낼까요? 왜 우리 대학과 연구센터에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데 거의 강조점을 두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이야기는 숨겨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 자신의 현대적 가정을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진보의 서사를 배웁니다. 인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지능적이고 유능하며 문명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서사는 현대 문명을 인류 성취의 정점으로 놓기 때문에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서사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데니스 오바인이 진정한 문명을 이루었으나 파괴되거나 흡수되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그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문명의 취약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지식이 얼마나 쉽게 상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인간의 발전이 실제로 얼마나 우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데니스 오바인이 정교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데니스 오바인 문자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데니스 오바인이 문자를 개발했다면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한 재료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나무 껍질, 가죽, 오래전에 썩어버린 종이 같은 재료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소의 돌에 글을 새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들의 글을 발견했으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동굴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한 영적 표식이나 사냥 기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 이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읽을 지식이 부족한 데니스 오바인 기록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추측은 현대인에게는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용되는 이야기보다 더 추측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파편들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불완전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데니스 오바인에 대해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할 때 가장 보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객관성이 아닙니다. 주장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시사하는 가능성조차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비겁함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미스터리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데니스 오바인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 모두와 공존했습니다. 세종은 겹치는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갈등과 경쟁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교역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문화 교류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세종이 서로에게서 배웠다면 어떨까요? 증거는 실제로 그랬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데니스 오바인의 유전자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혼합은 대칭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인류는 데니스 오바인과 네안데르탈인 모두와 이종 교배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 오바인과 네안데르탈인 서로 간의 이종 교배의 증거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른 영토를 차지했을까요? 서로를 적대적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장벽이 있었을까요? 유전적 기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현대 인류가 유전적 통합자라는 게 그림입니다. 그들은 다른 인류 종들을 만나 자손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인류는 전혀 순수한 현대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잡종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이 함께 모인 결과물입니다. 데니스 오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전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현대 인류는 데니스 오바인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데니스 오바인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술 저널과 전문 연구 논문에 크게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현대 인류가 순수하게 아프리카 인구에서 출현했다고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완전히 스스로 개발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발전에서 다른 인류 종의 역할은 최소화되거나 잊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정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우리가 부분적으로 데니스 오바인이고 그들로부터 지식과 능력을 물려받았다면 그들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잃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데니스 오바인은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특히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적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아시아의 산악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열대섬에서 번성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와 그 너머의 북극 지역에서도 번성했을 수 있습니다. 각 집단은 특화된 적응력을 개발했습니다. 각 집단은 오늘날 그 지역에 사는 현대 인류에게 유전적 특징을 남겼습니다. 티베트인은 데니스 오바인으로부터 고산지대 적응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태평양 도서민은 데니스 오바인으로부터 해양 적응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북극 지역 사람들은 데니스 오바인으로부터 추운 날씨 적응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퍼져나간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성할 수 있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의식을 시사합니다. 계획을 시사합니다. 데니스 오바인이 자신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어디에 정착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용 가능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환경을 위한 특화된 집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원시 생물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한 계획에 참여하는 지능적인 존재의 행동입니다. 데니스 오바인의 지능에 대한 질문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추측적이지만 가장 매혹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데니스 오바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두려워하며 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전자와 단편적인 고고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추론한다면 데니스 오바인을 상당한 지능과 정교함을 가진 존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년 동안 여러 대륙에 걸쳐 번성할 만큼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전문화된 지식을 개발할 만큼 충분히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와 이종 교배하여 번식 가능한 자손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데니스 오바인은 언어를 소유했을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언어는 인류의 성공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니스 오바인이 이룬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어떤 인류 종기든 거의 확실히 언어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구어는 고고학적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교한 도구 제작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거주는 언어적 능력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도구를 소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언어를 소유했다면
문자 언어도 소유했을까요? 여기서 추측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더 최근의 발전입니다. 오직 소수의 고대 문명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데니소바인은 이러한 문명들보다 훨씬 더 긴 발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현대 인류가 문자를 개발했다면 데니소바인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증거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한 형태의 문자를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문자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했지만 다르게 조직된 대체 기록 시스템을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이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비해 현대 인류 문명은 겨우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록된 역사 또한 수천 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산업혁명은 지난 수백 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존재를 유지했다면 놀라운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서 데니소바인들은 현생 인류보다 우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며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명은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겨우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니소바인들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화의 막다른 길로 여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데니소바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성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 생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하다고 입증된 환경과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문서화된 관료주의나 중앙 집권 정부 없이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년 동안 균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데니소바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는지 알 뿐입니다. 그들은 현대 대도시 크기의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업 경제를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성을 특징 짓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들을 성취했을까요? 그들은 음악을 발전시켰을까요? 시를 발전시켰을까요? 종교나 철학을 발전시켰을까요? 그들은 정의 시스템을 개발했을까요? 때때로 발견되는 단순한 조각상과 동굴 벽화 외의 예술적 표현에 참여했을까요? 우리는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의 사라짐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 완전성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 차지했던 종족입니다. 현생 인류와 이종 교배를 하고 현대 인구의 유전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귀속시킬 수 있는 문화적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설령 그들이 만들었다 해도 현생 인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도구는 증거보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인류 또는 네안데르탈인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생 인류 확장의 역사에서 각주 정도로만 다루어집니다. 그들의 문명은 설령 문명이었다 해도 역사적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지워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데니소바인에 대한 지식이 의도적으로 억압되거나 잊혔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데니소바 문명의 생존자들이 의식적으로 유산을 포기하고 현생 인류 문화에 동화되기로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혹은 현생 인류가 데니소바인들의 업적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발전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귀속되도록 역사를 다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문명과 지식 자체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록되면 영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은 잊힐 수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데니소바인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전체 문명, 혹은 적어도 복잡하고 성공적인 사회는 유전적 흔적과 흩어진 뼈와 유물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글로 또는 거대한 건축물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전통을 유지하는 후손의 형태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생 인류의 유전자 코드에 흡수된 후 대체로 잊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명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지식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잘못 해석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 어떤 업적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까요? 데니소바인들은 증거가 시사하는 바를 실제로 성취했다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남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문명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풀지 못할 아주 희미한 흔적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고학적 탐정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성취 본질, 진보의 본질, 그리고 상실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전에 다른 이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 교과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데니소바인들은 실존했던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었고 아마도 예술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과 이종 교배하여 우리를 만든 유전적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해는 극히 희귀합니다. 그들의 문화 유물은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서사에서 대체로 지워졌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자신의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데니소바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함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가 불완전하고 어쩌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니소바인들은 인류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신비롭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 깊은 곳과 고고학적 기록 전반에 걸쳐 답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세상과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단편들에 근거하여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흐름을 견뎌낸 유전자 패턴과 희귀 유물에서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은 이제 질문으로만 존재합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기원과 본질의 미스터리 속으로 우리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질문들입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인류 역사의 그림자 측면을 연구합니다. 잊혔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진 측면,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